안녕하십니까. 북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나와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정보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오전 8시 12분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 시간도 오전 8시 12분입니다. 오늘은 김현주라는 소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 그냥 알기 쉽게 김현주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김주애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주애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애 소동. 북한의 죄송합니다. 평양 정권의 3대 독재자라고 하는 가짜 김정은에 대해서 가짜 소련 김정은의 딸이라고 하는 장녀라고 하는 맏딸이지 맏딸 장녀라고 하는 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3년 전에 나온 서류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삼 년 전에 나온 겁니다. 3년 전에. 벌써 3년 됐네.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 명령이 3년 전에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기 전에 또 한번 보여줘야지. 자.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 명령 제61호 총호 75호입니다. 김현주 납치 포섭 공작을 시행할 때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명령의 제목입니다. 김현주 납치 포섭 공작을 시행할 때 대하여. 명령문의 내용은 쭉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자유인권공화국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은 헌법 제0영장, 제0영조, 제0영항, 제0영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평양정권의 3대 통치자 김정은의 장녀 이름은 김현주이다. 현재 언론에는 김주애라고 알려진 소녀이다.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명령으로 김현주를 납치할 것을 명령한다. 납치가 어려울 경우 포섭하여 우리 측 북한 망명정부 근처대의 비밀 요원으로 육성할 것을 명령한다. 또한 북한 영부인 김설주에 대해서도 같은 공작을 시행할 것을 명령한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군첩대 장관이 세부 사항을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군첩대 장관은 1년에 2번 3월과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각각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4월 10일이니까 3년 전입니다. 2023, 24, 25. 그게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나온. 그래서, 먼저 요 명령서를 읽어드렸고,
여기 날짜까지 있습니다. 명령서를 읽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주애의 본명이 저희가 알고 있는 데 의하면 김현주입니다. 김현주. 그래서 이 김현주 하여튼 그냥 김주애라고 부를게요. 빠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자, 처음에는 김주애가 2013년 2월 19일 생이라고 말했어요.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무슨 나무 위키고 위키디피하고 모든 포털 사이트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즘 그게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어요. 2013년 2월 19일 생이라고 했다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2012년 혹은 2013년 이렇게만 나와요. 이것도 공작하는 겁니다. 공작. 무슨 공작하는 거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설주가 김주애가 몇 살이고 생일이 언제라는 건 말한 적 없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그냥 대충 이때라고 해서 했다고 대충 이때라고 지금 추정한 거지. 두루두루 다른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추정했는데 근데 지금 국정원이 빨갱이들이 몽땅 국정원이 빨갱이 장악하고 종북주자를 장악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지금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응? 가짜 김정은이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설주라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응? 이런 식으로 공작하는 겁니다. 할 일이 없기도 없죠. 별걸 다 공작하고 있어, 미친놈들. 아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하기다 보면 이설주 생일, 김주애 생일이 2013년 2월 19일 생일이라고 딱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 검색해보면 안 나와요. 근데 옛날 문서를 자꾸 찾아서 들어가면 아직도 그런 데가 그렇게 2013년 2월 19일 생으로 지금 되는 데가 있어요. 북한 당국에서 주장하는 게 2012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2012년이라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북한에서 주장하는가? 2012년에 맞추는가? 2012년이면 뭐가 됩니까? 김일성이 생일 100돌입니다. 김일성이 1912년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1912년 4월이잖아요. 4월 15일. 그러니까 그 김일성의 생일에 맞추기 위해서, 100돌에 맞추기 위해서, 2013년에 태어났던 계집애를 2012년으로 지금 자꾸 북한 정권에서 자꾸 흘리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남한의 빨갱이 국정원이 또 받아서 같이 또 퍼나르는 거예요. 김대중 때 국정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잖아요. 김대중 때 국정원의 중요한 간부들 200몇 명을 해고해버렸죠. 김재인, 그게 김대중 때인데, 김대중, 노무현, 응? 그 다음에 문재인, 지금 이제 이명박, 25년 동안 그냥 충분히 국정은 모조리 만든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고로 김정일의 생일도, 응? 김정일도 1941년에 소련의 부야츠크 군사기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놈도 1941년에 태어났는데 1942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김일성이 1912년이니까 30년 거기다 꺾이는 해에 맞추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5년, 10년 이런 걸 꺾이는 해라고 그러거든. 꺾이는 해 행사를 더 크게 하거든. 그러니까 김일성 1912년, 김정일 1942년, 김주애
2012년 이렇게 해서 그 꺾인 해에 맞추어서 이 짓거리 하는 겁니다. 김정일 같은 건 우리 북한에서 이 새끼는 잘 알아요. 원래 1941년생이라 해가지고 해마다 그러니까 41년 그러니까 1년 6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71년 76년 이런 식으로 김정일의 생일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처음에 그렇게 했다고 한 몇 년을 그러다가 딱 바꿔서 42년을 맞춰버린 거예요. 이런 더러운 놈들 말이에요. 이런 짓거리 하는 우상화를 위해서 이런 짓거리 하는 건 우상화를 위해서. 김주애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2013년에 태어난 이 기집애를 2012년에 태어났다고 한해 앞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김성택 생일 100돌이 위대한 김일성 어버이 수영 아바이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 이 위대한 이 여장부 이 김주애가 태어났다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작업. 그래서 본명은 역시 이제 김주애가 아니고 지금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순서대로 쭉쭉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명은 김주애가 아니고 김주애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건 김현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벌써 2013년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김현주 납치 포소 공작을 할 때 대한 그런 대통령 명령서를 만든 거예요. (3년) 전이라고 했어요. 그 지금 북한으로 말하면 얘는 북한으로 말하면 지금 고등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합쳐서 고등중학교라고 부르고 6년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4년, 그리고 초중학교 4년입니다. 6년이 아닙니다. 4년. 그리고 고등중학교가 6년 해서 총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의무교육 하는 거예요. 10년. 근데 북한식으로 하면 고등중학교 2학년이고 남한으로 하면 초등학교 5학년 아니면 6학년입니다. 근데 뭐 지금 생일이 지금 날짜가 지금 정확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남한으로 하면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얘가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기방패입니다. 고기방패. 뭐인가? 참수작전 대비해서 미국의 참수작전 대비해서 항상 이 딸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설마 딸이 옆에 내가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나를 참수하겠냐? 이런 식이지. 그래서 참수작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기방패로 딸을 데리고 다니는 놈입니다.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요. 미국이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딸 옆에 손잡고 있어도 손잡고 걸어가는데도 김정은은 다 죽여버립니다. 딸이 옆에 있어도 죽여버려요.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그러나 지금 딸 옆에 죽이 딸 좀 잘나라 이런 것도 이제 분노가 일어나겠지. 그런 걸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로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그 고기방패를 써먹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김정일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놈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김정일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북한 정부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이렇게 한 적도 없는데 김정은이가 처음에는 마누라 데리고 다녔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그냥 가정을 중시하고 말하자면 그 어버이 한 가정의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이끄는 그런 훌륭한 어버이 수령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누라를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마누라 몇 년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 식상하단 말이야. 이젠 잘 조명이 안 돼, 마누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데리고 나오니 딸 데리고 나온 거예요. 딸이 처음에 2021년에 처음 나왔을 때 요만한 꼬맹이였잖아요. 요만한 꼬맹이. 그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덩치가 이렇게 커졌는데 보니까 행사할 때 나오는 거니까 신발을 이설주는 뒤축이 요만한 거 신는데 이 김준이 이만한 거 뒤축이 이만큼 높은 신발을 신고 신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부풀려서 여기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키 크게 해버려요. 지금 김정은이랑 비슷하게 보여. 실제 아직도 김정은보다 작지. 근데 아마 그만큼 키우려도 얘를 그만큼 키우려도 해도 아마도 성장 호르몬제나 뭐 이런 걸 먹일 겁니다. 먹여서 키울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진짜 김정은이
북한에서 학교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동창도 없어. 응?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학교도 못 다녔어. 그 시시껄렁하게 뭐 그냥 초등학교는 훌쩍 건너뛰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 가서 말이야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 말이야 끌렁끌렁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농구나 하다가 오고.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김정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누라 데리고 나오다가 이제 마누라가 식상하니까 딸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김주혜가 그래서 김현주가 식상해지면 그다음 또 다른 딸 아니면 뭐 다른 아들이라도 데리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는 목적이 첫째는 참수작전에 대비한 고기방패고 두 번째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딸이라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 액세서리를 장식물로 데리고 다니는 거지. 장식물로 자기를 홍보하기 위한 장식물로 데리고 다니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들이 준비되는 동안에 대타를 키우는 거예요. 대타를. 그러니까 대타는 게 아니라 그 비서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비서. 아들이 지금 크는 동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김주혜가 미리부터 나와서 정치하면서 보고 다니는 거야. 물론 아들도 다 공부 지금 하고 있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받고 있지만 그건 방 안에 갇혀 있는 거고 실내에 있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마 김정은이가 이 김주혜를 데리고 바깥에 돌아다니는데 그때 아들도 항상 같이 다닐 겁니다. 다니는데 카메라에 안 잡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후계자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서 김주혜는 공개적으로 내보는데 김주혜가 앞으로 이제 지금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의 관계처럼 앞으로 이제 남자가 이제 아들이 왕이 되면 김주혜가 옆에서 이제 김여정이 역할을 하는 거지. 비서 역할을 하는 거지. 세크터리 맞나? 세크터리 역할을 하는 거지. 비서 역할. 그러니까 미리부터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둘은 같이 교육하는데 딸만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해서 그냥 인기를 올려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김주혜를 지금 정치꾼으로 키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치꾼으로.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꾼으로 키우는데 앞으로 이제 김주혜가 이제 만약에 4대 세습이 돼서 김정은의 아들이 네 번째 왕이 된다 그러면 4대 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김주혜는 그 왕의 보좌관, 수석 보좌관 되지. 그러니까 지금의 김여정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아마 김주혜에게 지금 강제로 막 음식을 먹이고 좋은 음식들 먹이고 성장 촉진제 먹이고 막 이렇게 해서 키를 좀 강제로 크게 할 겁니다. 그래서 김주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있고 지금 몸도 강제로 사육당하는 거지. 그 정권이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정권이 희생양이 돼서 몸도 강제로 김주혜의 몸도 강제로 사육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또 딸이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딸이 김주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딸 입장에서 볼 때는 김주혜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멋져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어디 나간 말에 모든 국민이 애고 어른이가 80명 할아버지까지 다 허리 굽혀서 김정은이한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주혜가 볼 때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 장군들 별 이만큼 다 순장을 이만큼 단 사람들 말이야 몸땅 다 급신거리고 김정은에게만 급신거리고 김주혜한테도 급신거리잖아. 그 다음에 김주혜가 나 뭐 가고 있어? 나 닌텐도 하겠어 하시면 바로 닌텐도 개인기 착 들어오고 나 롤스로이스 타겠어 하면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싹 들어오고 말이야. 응? 나 오늘 스위스 치즈 먹고 싶어 하면 스위스 치즈가 비행기로 공수되어 오고 응? 프랑스 응? 프랑스 오리 거위간 먹고 싶어 하면 거위간이 비행기를 착 오는데 이렇게 먹이는데 그러니까 김주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해도 돼.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이거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존경할 수 있어.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야. 따라다니는 거야. 막 공개석상에서 막 아버지한테 뽀뽀하고 막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히고. 응?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이 김정은 그치가 또 용환이 내 딸 요거. 응? 너무 원래 아버지들은 원래 딸바보 아닙니까? 딸바보.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학창시절에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응? 김주혜 입장에서 볼 때 공부하기 정말 죽어도 싫어. 애들 때 다 공부하기 싫고 너무 싶고.
근데 애비라는 놈이 말이야. 야, 너 공부하지 마. 학교 다니지 마. 난 나 따라다니는데 하면서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이 김주희 입장에서 볼 때는 딸이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주희가 지금 강제로 좋은 음식 먹고 키 크는 성장에 좋은 음식 먹고 음식을 강제로 많이 먹여서 키를 크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기는 먹는 대로 아래로 늘어납니다. 키가 크게 되는 거예요. 성장기는. 성장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먹으면 다 배가 나면서 옆으로 퍼지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잘 먹이면 먼저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그냥 특히 성장 호르몬 같은 거 먹이고 이렇게 해서 막 2차 성징 그러니까 막 가슴이 나오게 하고 생리 빨리 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잖아요. 이러면 애가 사육당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식으로 약을 자꾸 쓰고 이렇게 해서 막 조기 발육 이렇게 강제로 유도한다 그러면 정신이 잘못되는 거예요. 몸의 신체 호르몬 변화가 파괴돼서 정신이 잘못되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얘가 이제 과대망상증 아니면 피해망상증 무슨 그다음에 광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칫하면은. 그래서 우리 광녀라 그러지. 비 오는 날 말에 핵장쟁 난 날 말에 팍 우산 쓰는 거야. 비 오는 날은 우산 안 쓰는 말에 팍 꽃분인 옷을 여기다 꽃 꽂고 말에 돌아다니는 광녀라 그러지. 광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본인한테도 불쌍한 거지. 본인한테도 김주희 본인한테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 엄마의 정자 난자가 만나서 딸을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또 왕자의 공주야. 공주인 게 아니라 황주야. 황녀 완전히. 그러니까 뭐 얘도 불쌍한 애고 한마디로 말해서 김주의 이 아이도 북한 정권의 희생양입니다. 북한이 그 정권 유지를 위한 희생양이에요. 그리고 가끔 행사 때 김정은이가 김주의 데리지 않고 혼자 행사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놈은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100% 가짜 김정은이 나오는 거야. 깎게무샤 그러니까 대타가 나오는지 배역이 나오는지 배우가 나오는 대역 배우가 나오는 거야. 그런 날 김주희 안 되는 나오는 거지. 응? 그 다음에 가짜가 나오고 김주희가 나왔다 해도 가짜가 나오는 날이 있어. 우린 보면 알아. 이놈 가짜구나. 이놈 가짜구나. 근데 그 가짜가 나온 날에는 김주희가 따라와도 아주 그냥 아버지하고 친집 따라고 친밀하게 옆에 붙지도 않고 좀 멀리 떨어져서 말이야. 탁 간부들하고 뭐 얘기하는 이런 쏙 표준 취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아는 거야. 가짜 아버지하고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어린애가 이 어린애가 벌써부터 이런 걸 가짜 아버지 데리고 다니면서 쇼하는 것도 보고 막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빨리 일어나서 평양 정권이 빨리 망해서 망하고 나면 김주희가 이렇게 강제로 지금 사역당하고 강제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이것도 해방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하게 학교에 처박혀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잘할 수 있는 거야. 야, 지금 학교도 안 다니고 교육도 안 받으니까 완전히 망나니 그러니까 미친년이지. 미친년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응? 그러니까 김주애를 위해서도 빨리 평양 정권이 망해야 돼. 그러면 얘는 정권이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뭐 어린애는 죄가 없으니까 그냥 제 연령 때만 학교에 강제로 입학해서 그다음부터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지. 그러면 사회성을 키우는 거지. 정상적인 인간을 크는 거지. 지금 이렇게 가면 얘는 정상적인 인간이 미친년으로 크는 거야. 미친년이 되는 거야 앞으로 이제. 지금 김여정이 이거 미친년 놈을 하고 있잖아. 만날 마약하고 말이야. 이제 그래 하고 있잖아. 그렇게 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평양 정권이 붕괴가 빨리 일어나서 김주애가 현재의 강제 사육당하는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이 김주애한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빨리 해방이 돼야지. 이제 20살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말 안 들어. 벌써 지금 뭐 사춘기를 강제적으로 좀 사춘기를 만들었는데 응? 가슴이 이렇게 나오게 하고 말이야. 생리도 하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강제로 좀 키를 크게 발육시키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4, 5년, 4, 5년 나 길지. 한 뭐 18살 되면 뭐, 그러면 그 다음, 그러니까 한 5년밖에 시간이 없어. 5년 안에 북한 정권이 망해서 얘가 학교 가서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돼.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다시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주의 이야기를 불쌍하네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희생양이지. 북한이라는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 유지를 위한 그 도구로서 지금 사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런 가면 이 김주현은 앞으로 이제 그 저기 청나라의 나라를 마지막에 청나라 말에 나라를 말아먹은 그 서태후 같은 미친년이 되고 아니면 당나라를 그 말아먹었던 말아먹은 아니지만 하여튼 당나라 왕 말이야. 당나라 황제 그러니까 3대 황제의 처로 들어갔다가 시집 갔다가 결혼했다가 3대 그러니까 황자죠. 황태자죠. 황태자의 처로 시집을 갔다가 그래서 황태자하고 또 살다가 부부로 살다가 그 애비인 그 태종한테 또 발탁이 돼서 또 애비하고 살면서 또 애비 처가 돼가지고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태종이 죽은 다음 그 아래 그 다음 왕 누구 해종인가 그 해종 자기 본남편 인연인가 한 명 쫓아내고 그냥 자기가 낳은 아들을 또 황제를 하시다 그것도 죽여서 없애버리고 그냥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됐던 여자였지. 축천무후 무태조 무조 이런 본명이 무조였지. 이런 미친년이 되는 거야. 이런 무조 같은 미친년 아니면 이제 서태후 같은 미친년이 되는 거야. 이 지금 상태를 계속 가면 이제 한 4, 5년 지나고 나면 이 김주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김주희를 이렇게 이게 지금 북한 정권이 아니지 이 평양 정권이 이 핵심 엘리트들이지. 그러니까 김정은을 꼭두각시를 올려놓고 흔들고 있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이놈들 이게 평양 정권이 그 핵심 고위층 이놈들이 왜 이렇게 사제세습을 서두르겠는가 하는 거야. 아직 김정은이 나이를 볼 때 팔팔해. 근데 김정은이 나이가 이제 42인가 되지만 그 걔가 행동하는 거 보면 70대 초반 그러니까 한 30년 더 늙은 그런 사람이 건강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북한 정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뒤에서 조종하는 게 숨어서 조종하는 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정권 말기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갖다나 지금 민심이 안 좋아서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언제 무너지도 위험한데 여기다 또 만약에 수령에게 변고가 생기면 이 통치자 가짜 호수아비 통치자에게 변고가 생기면 더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후계를 지금 자꾸 지금 노출시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 나도 이래도 갑자기 가짜 김정은이 뒤져도 바로 새로운 수령이 이렇게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미리부터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정권 그러니까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 초조감 이런 것이 북한 그 엘리트들 마음속에 지금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이 그 엘리트들이 지금 김정은을 지금 계속 조종하고 김정은이 딸 붙여서 데리고 나가게 하고 이 짓거리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상황이 좋지 않고 평양 정권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평양 정권을 통치하는 엘리트층 이놈들도 다 알아. 자기네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민심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자기 반대해서 무슨 시위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지만은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 안다고. 그러니까 이건 불만이 가득한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가득하다는 건 폭약이야. 폭탄이야. 누군가 그냥 불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군가 불을 붙이는 그런 놈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지금 감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파수꾼 10명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했어요. 하물며 그 2천만 국민을 300만 명이 2천만 명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돼? 한 사람이 3720을 3824 368 한 사람이 8명씩 무조건 감시해야 돼. 그러니까 북한에 그러니까 노동당 충성하는 김씨 왕조에 충성하는 인원이 한 300만 명이 이 300만 명이 무조건 한 사람이 8명씩 북한 주민을 다 감시해야 돼. 근데 한 사람 도둑이 파수꾼이 1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데 반대로 이건 지금 파수꾼 한 명이 도둑 8명씩 잡아야 되는데 택도 없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불만에 쌓인 국민한테 그냥 가야고 거기다 불만 붙이면 터진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이 폭압을 점점 더 강화하고 감시를 더 강화하고 감시 기구를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놈들은 좀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다르다. 옛날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는 다르다. 민심이 다르다. 이거 아는 거야. 어느 순간에 터질 듯이 나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놈들도 자기네들 불안하니까 지금 자꾸 지금 후계에 대한 그 개념을 지금 자꾸 안 치는 거예요. 그 엘리트 최고의 층에 숨어있는 엘리트 집단이 이놈들이 김정은을 호수하기로 지금 올려놓고 지금 잘 해먹고 있잖아. 잘 헤쳐먹고 있잖아. 응?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는 그렇게 많이 못 해먹었다고. 근데 지금 뭐 김정은이 호수아비 새끼니까 호수아비 올려놓고 마음대로 지금 해먹는데 또 다른 김정은의 아들 가짜 김정은의 아들이라도 또 올려놓고 또 호수아비 올려놓고 장난 뒤에서 해먹어야 될 거 아니야. 크게 해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 조건이 유지돼야 되니까 이놈들이 지금 자꾸 좀 4대 세습을 미리 지금 선전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중학교도 공부 못한 놈이에요. 갑자기 북한에서 포병군관 학교 가서 6개월짜리 다닌다는데, 6개월 다녀서 뭘 알아? 포병 학교 가서 뿐이. 그러니까 김정은은 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머리도 없고, 경력도 없어. 경력도 없잖아. 학력도 없잖아. 온전한 학력도 없잖아. 친구도 없고, 동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마누라 데려다녔고, 마누라가 이제 식상해지니까 딸 데려다니고, 딸이 식상해지니까 이제 김주가 식상해지고, 그 다음에 짠하고 이제 아들 데려다닐 겁니다. 아들하고 같이 다니겠지. 그래서 오늘 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평양 정권이 정말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게 정말 더구나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 전에 벌써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이런 그 대통령 명령서가 3년 전에 벌써 나왔는데 3년 전에 나왔는데 그냥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망명정부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띵까띵까 놀면서 세월이 가는 게 아닙니다. 북한 망명정부도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한 평양 정권이 붕괴되고 나면 이제 김주애도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재판 받을 거예요. 물론 미성년이면 그러니까 김주애가 20살 되기 전에 이 정권이 무너지면 미성년이니까 재판 안 받지. 그러니까 참고인은 그러나 조사는 받을 거예요. 왜냐? 김정은 따라서 집에 처박혀있으니까 김정은 따라서 북한이 여러 그 비밀 시설을 돌아봤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때 보면서 보고 듣고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 해당 시설에 있는 놈이 그 시설을 숨겼다. 그때 김주애를 데려다가 너 그 시설에 갔을 때 무엇을 받느냐? 김주애가 나는 참고에 범죄자가 아니라 참고인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5년 10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지나서 북한 정권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때는 김주애도 참고인이 아니고 그때는 범죄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뭐 같이 참수될 수 있고 그렇지. 나의 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 김정은 일을 가짜에서 좋아. 가짜에서 생포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 법정에 세우는 것이 유리하겠다 생각하면 죽이지 않고 잡아올 거고 그러면 김주애도 죽이지 않고 잡아올 거고 차라리 북한 땅에서 죽게 하는 게 낫겠다. 죽이는 게 낫겠다. 그러면 북한 땅에서 죽이는 거고 아니면 죽이는 것도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진적 참수부대가 더 참수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를 내주는 거지. 거를 내주면 그냥 분노한 그 북한 국민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때려 죽이는 거지. 예? 그렇게 된다고. 이런 참혹한 상황, 그리고 이런 참혹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정은이나 그 가문들이, 이거 김정은이 아니지. 북한의 최고의 통치자들이 북한의 숨은 권력 집단, 최고위층 통치 집단이 이놈들이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때가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 뒤에 숨어서 지금 김정은이 허수아비 김정은 가짜를 조종하고 있는 이
숨은 통치 집단, 숨은 파워 그룹이지. 이놈들도 같이 처단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놈들이 그런 놈들은 또 자기 살 돈이 다 한다고.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 있지. 김정을 잡아서 미국에 넘겨주는 거야. 우리가 이거 북한 독재 정권을 끝냈다. 이렇게 하면서 김정을 잡아서 미국에 넘기고 그리고 생명을 땅에 보장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겁니다. 딜을 할 겁니다. 아마도 제일 가능성이 높은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가능성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죽이거나 잡아서 미국에 바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거 괜히 미국이 힘들게 고생할 필요 없어. 미국은 뒤에서 그냥 조정하면 돼. 돈 풀면 돼. 돈 풀면 그냥 달러 풀면 그냥 뭐 달러 지금 한 5천만 달러 주겠다 해봐라. 아니야 5천만 달러도 필요 없어. 한 500만 달러만 주겠다 그러면 김정은 잡아서 잡아서 김정은 죽이든지 아니면 잡아서 미국에다 보내는 그런 놈들이 많아요. 북한에. 미국이 그거 알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 돈 안 풀지. 북한에 곤란이 있는 걸 알아지 않기 때문에 아직 돈을 풀지 않는데 필요하면 돈 풀면 돼. 이렇게. 나중에 이제 훗날에 몇 년, 5년이 될지 뭐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훗날에 이제 오늘 찍은 이 방송을 김주희한테 그러니까 김현주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야 2016년 1월 14일 날 1월 14일 수요일에 이런 방송이 있었다.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 오늘 방송 영상 자료를 이제 보관했다가 보여주겠습니다. 사실은요 김주희도 불쌍하고 김정은이도 불쌍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 비참한데 비참하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때가 되면 세상이 영원한 게 없는 것처럼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태양도 뭐 30억 년 지나면 태양도 부서진다는 거예요. 태양이 부서지기 전에 벌써 태양이 열이 식으면 벌써 지구는 먼저 부서질 거야. 하물며 또 부서지고 또 다른 태양도 생기지. 부서져서 그게 쫙 우주에 퍼져나갔다가 그 우주에 퍼져나갔던 그 알갱이들이 또 어디서 모여가지고 또 다른 태양이 만들어지겠지. 뭐 그건 그때가 아니고 우주도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도 영원하지 않은데 인간도 영원하지 않은데 잘못하면 제명은 살아야 돼. 옛날부터 60살 넘으면 제명 살았다고 그러잖아. 제명은 살아야 돼. 60살 지나 죽으면 그래 살 만큼 살았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명을 못 살아도 죽을 것 같아. 저 김정은 이 일가가. 그래서 좀 불쌍하긴 한데, 어쩌겠어. 그것도 운명인데. 얘들이 운명인데. 망국의 군주의 운명이 그렇잖아요. 중국 청나라 망국의 군주 푸이 황제 보세요. 푸이. 김부이지. 이름이 김부이지. 중국말에 찐푸 이렇게 되는데 그 중국 마지막 황제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 멸망한 다음에 7살 8살 돼서 나라가 망해버렸잖아. 그다음 조금 있다가 한 30살 돼가지고 또 만주기 가서 황제했잖아. 그러다 결국 마지막 중공산당에 체포돼가지고 그냥 거지처럼 노예처럼 살다가 뒤졌잖아. 조선을 망하게 한 이 망국의 군주 집단을 보라고. 고종의 아들도 순종 집단이 어떻게 지금 망했나 보라고. 그런 것처럼 망국의 군주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망국의 군주가 됐건지 아니면 뭐 가짜로 또 다른 놈 하나 올려놓고 뭐 3일 천나라도 하여튼 말하자면 김정은이 뒤지고 나서 다른 놈 하나 올려놔서 4대 세습 해가지고 3일 되자마자 아니 뭐 5일 되자마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뭐 3일 천하가 되든 4일 천하가 되든 되겠는데 문제는 결국 망국의 군주가 누구야? 김정은이 되는 거지. 나라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나라가 없으면. 백성도 그런데 나라를 잃은 백성은 상갓집에 개보다 못하는데 하물며 그 나라의 군주가 망국의 군주가 그래 편안하면 되겠어? 안 되지. 네. 역사는 끊임없이 돌면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게 없어요. 이제
내 딸이 나이보다도 반등도 안 되는 이렇게 어린애한테 이런 가혹한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참 저한테도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건 하여튼 어쩌겠어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김씨왕조 독재 세습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